네, 안녕하세요. 인프라웨어 테크놀로지의 이현경입니다. 네, 점심은 다들 맛있게 드셨죠? 지금 오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한 4시간 정도 세션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 저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되게 유용한 세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드시는 강의 잘 들으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지라 서비스 데스크를 활용한 ITSM입니다. 그 지라 소프트웨어나 컴플런스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빗버킷이나 뱀부 이런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서비스 데스크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도입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팀 차원에서나 아니면 조직에서 ITSM을 좀 개선해서 팀 업무를 개선한 그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 데스크를 처음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이 이름에서 주는 힌트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상상이 가실 텐데 우리 조직에 이제 B2C나 B2B 고객이 있다. 그러면 그런 외부 고객들하고 장애나 요청을 접수받고 처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고객이 없다.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도 지원 부서라는 게 있잖아요. 지원 조직이 있고 이런 조직이랑 그 장애를 발생했을 때 노티하고 요청을 처리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시스템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TSM은 뭐냐? 이게 지금은 툴 관련된 시간이긴 한데 ITSM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장부터 영어가 잔뜩 있어서 좀 그런데 이게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라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ITSM은 뭐냐면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게 엔드투엔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ITSM에서는 뭘 관리하느냐 4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장애입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적절하게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져야 되고 그 접수해서 할당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까지를 관리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변경인데요. IT 서비스에서 변경이 없다는 건 사실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적절한 곳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상에서 변경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공지를 해서 노티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문제인데요. 장애랑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장애가 발생된 원인의 실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것들이 그 ITSM에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다음은 이 4가지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데 IT 서비스 요청사항을 접수해서 할당한 다음에 처리하고 고객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결과물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사실 그 큰 범위에서 구축을 하려면 지라 서비스 데스크뿐만 아니라 지라 소프트웨어, 컴플런스, 스테이터스 페이지, 10채까지 다 구축을 해서 연동을 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 이제 되는데 저는 이제 서비스 데스크 관점으로 해서 깊게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데스크는 현재 25,000이 넘는 고객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5만이 넘어서 약간 그 수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왔고요. 트위터에서는 지라 서비스 데스크를 쓰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서포트 이메일 볼륨이 80%가 줄어들었다 얘기했습니다. 가능한 수준이니까요. 네, 가능했고요. 마지막 영어 문장입니다. 그 기존의 ITSM 툴은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팀을 고립되게 만든다. 아틀란시아내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럼 서비스 데스크는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팀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툴이 되겠네요. 네. 그럼 기존 툴은 어땠길래 이런 안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쓰는 어떤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의 프로세스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처리 그룹 간에 다른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여기서는 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저기서는 다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이게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고요. 인시던트,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체 공유가 어렵습니다. 메일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공유해달라고 해도 나중에 보면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결국 알아야 될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프로세스를 계속 표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수정하고 추가하고 변경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점점 쌓이게 되고 점점 그 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조직과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 기술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서비스 기능이 많이 확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어도 고쳐지질 못하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적당히 처리하는 조직 문화나 아니면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조금 그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도 개선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기능적인 제한, 그 기술적인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발전이 되지 못하고 도태되게 되는 거죠. 요청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요청자는 어떻게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처리가 되는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조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알아보면 자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순한 문제인데도 이걸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다른 처리 창구가 있습니다. 이 이슈를 내가 요청하려고 하니까 여기 가서 하라 그러고 이 이슈는 저기 가서 요청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혼선이 있죠. 요청자 관점에서는 한 군데에서 요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할당을 하면 좋은데 왜 그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데스크를 도입해서 이 ITSM을 개선을 해볼 건데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능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큰 카테고리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탈입니다.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포털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슈를 올리고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커뮤니케이션도 이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서 시스템에 녹여주고요. 알림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담당자가 얻을 수 있게 알림을 자동화해서 뿌려줍니다. 그리고 리포팅 같은 경우는 통계나 수치 같은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게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청을 했던 담당자가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포털 안에 날리지 베이스라는 걸 하나 더 구축을 할 건데요. 날리지 베이스 안에 들어와서 사용자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서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첫 번째 포털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은 일단 만들기가 쉬워야 되고 관리하기 쉬워야 되고 사용자는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사용하기도 쉬워야 됩니다. 지라 서비스 데스크에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포털이 생성이 되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런 포털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 고객을 위한 용도로 서비스 데스크를 만든 건데, 보면 기술 지원 메뉴가 있고 라이센스나 지불 정보를 요청하는 게 있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버그를 올리거나 기능 제한을 하거나 이런 메뉴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메뉴가 많을 경우에는 왼쪽에 그룹핑을 해서 메뉴를 좀 더 보기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룹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데스크의 예시입니다. 보면 일반적인 요청사항을 올리고 로그인하거나 계정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장비를 요청할 때, 이메일 관련된 문제, 아니면 서버나 장비 같은 걸 요청하는 그런 메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핑을 했는데도 그 메뉴가 너무 많다 하면 한 번 더 카테고리만 제공을 한 후에 카테고리를 눌러서 들어오면
다시 처음과 같이 그룹이랑 메뉴명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요. 메뉴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랑 그룹이랑 이런 걸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보실 건데요.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오면 리퀘스트 타입이라는 메뉴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룹명부터 만들어 볼 건데, 그룹명은 사실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 바로 그룹이 생성되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룹이랑 메뉴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 수정을 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룹 내에 들어와서 메뉴를 만드실 때는 아이고요. 동영상 재생이 안 되네요. 네. 아이콘을 눌러서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명은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고 이슈 타입을 골라줍니다. 이슈 타입 같은 경우는 고객은 알 수가 없고요. 고객에게 제공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메뉴를 눌러서 고객이 이슈를 등록하면 이 이슈 타입으로 이슈가 등록이 된다는 거고, 이 타입을 기준으로 담당자가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 위치도 손쉽게 옮길 수 있고 메뉴에 대한 가이드 문구도 써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룹이랑 메뉴가 벌써 다 생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럼 이제 요청 화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청 화면이라 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 서비스 데스크 포털로 들어와서 그룹이랑 메뉴를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설정 화면으로 들어오면 필드 값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필드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필드 전체 리스트에서 내가 이 화면에 추가하고 싶은 필드를 단순히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필드가 추가가 되고 여기 이제 순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필드에 대한 가이드 문구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필드 추가가 굉장히 쉽게 돼 있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많은 필드를 무조건 넣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필드만 최소한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필드를 옵션으로 할지 아니면 필수 항목으로 할지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구성을 완료한 다음에 미리 보기로 보면 네,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하나하나의 필드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선택만 해서 넣은 거고, 이 필드는 최소한으로 해서 사용자가 들어와서 내가 정말 쓰고 싶은 말만 쓸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포털에 들어와서 이슈를 등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슈 큐로 쌓이게 되는데요. 지라를 사용하신 분들이면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죠. 이슈를 눌러서 들어오면 이슈 상세 화면도 지라와 매우 동일합니다. 이슈를 등록한 사람, 이슈에 대한 상태 정보들이 보여지고요. 아래로 내려보면 코멘트를 적는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객에게 코멘트를 작성을 해서 완료를 하면 고객은 포털에서 이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슈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은 포털에 굳이 들어가서 내가 코멘트를 달지 않아도 내가 업무를 받고 관리하는 지라 서비스 데스크 백단에서 모든 이슈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들은 포털에서 내가 올린 이슈들과 올린 이슈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들이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한 내용이 이제 포털을 만들어서 그룹이랑 메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청하면 생성해서 사용자들이 포털에 들어와서 이슈를 남기고 그 이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사용자도 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료됐는지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완료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포털에 대한 설정이었고요. 포털에 추가적으로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해줄 겁니다.
이 날리지 베이스는 컴플런스로 구축을 하는데 사실 서비스 데스크랑 그 날리지 베이스랑 같이 합쳐져야지 기능이 파워풀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배제를 할 수는 없었고요. 컴플런스를 사용하셨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플런스에는 어떤 게시글을 올리냐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가이드 정리 문서들을 구성을 해둡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커스터머 포털에서 아까 사용자가 접근을 했을 때 검색창에 어떤 키워드를 치면 이 그 컴플런스에 구성되어 있는 게시글 중에 제안을 알아서 해줍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포털에 접근을 했고요. 내가 어떤 이슈를 올리고 싶어서 검색창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컴플런스에 있는 게시글의 리스트를 키워드를 뽑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 포털 자체의 메뉴도 필터링해서 보여주고요. 검색어를 바꿔서 검색을 해봐도 이와 연관된 게시글들을 제안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사용자가 검색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요청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머리에 내가 올리고 싶은 키워드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 한 번 더 컴플런스 그 날리지 베이스에 있는 게시글을 리스트를 보여주고 이 리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컴플런스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합니다. 네, 다른 키워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그 게시글을 선택해서 들어오면 자세한 내용이 보여지고 아 내가 이슈를 올리려고 들어왔는데 이 게시글을 보고 나니까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하단에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 아이콘을 누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면 이제 집계도 자동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좀 늦네요. 네, 리퀘스트를 생성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거는 불필요한 이슈의 등록을 막아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이제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이슈를 등록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이슈를 막아줄 때 사용했다고 하시면 이번에는 그 조직 내부적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컴플루언서에서는 권한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외부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시글이 따로 있고 내부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시글들을 권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는 어떤 거를 올리냐면 내가 이슈를 해결했던 방법이나 내가 도움이 됐던 거 아니면 내가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버그에 대한 어떤 처리 보고서 같은 거를 잘 정리를 해두면 이슈가 올라왔을 때 이번에는 연관된 게시글 링크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슈에 자동으로 섹션을 자기가 추가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슈 담당자가 처리하고자 할 때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더 중요한 이슈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리지 베이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외부 고객에게는 불필요한 이슈 생성 등록을 막아주고 내부적으로는 좀 더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고 이슈 해결을 서로 그 지식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로세스 쪽입니다. 프로세스는 워크플로우, SLA, 오토메이션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고요. 워크플로우는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배포하고 그에 따라서 이슈 처리를 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SLA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서비스 만족 시간을 정하고 시간 경과에 대한 조건이랑 완료 조건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슈는 4시간 안에 뭐 첫 번째 응답을 주겠다라는 걸 설정하고 아니면 어떤 이슈는 뭐 3일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서비스 만족 조건을 설정하는 거고요. 자동화는 JQL로 다양한 조건의 자동화 동작을 설정을 해서 반복적인 업무를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부터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일단 워크플로우 디자이너를 통해서 간편하게 생성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타입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워크플로우가 왜 좋은가 하면 지라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슈가 생성이 되면 그 워크플로우 흐름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표준화된 프로세스대로 이슈를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사실 타입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장애 같은 거랑 아니면 그 간단한 서비스 요청 이슈 같은 거를 동일한 워크플로우로 설정하는 거는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타입별로 워크플로우를 구분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슈 타입에 맞게 워크플로우는 그 체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이슈가 등록이 되면 지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슈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이슈를 다른 사람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슈를 할당을 하고 그리고 그 담당자에게 코멘트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코멘트를 작성하면 고객의 포털로 바로 전달이 된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그 담당자들끼리 코멘트를 상당히 많이 주고받잖아요.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그 내부용이라는 코멘트를 선택을 하시면 고객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코멘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슈 같은 경우 뭐 첨부 파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작업 기록이나 지라와 동일하게 이 이슈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하고 관리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SLA입니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이건 제공자랑 고객 간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을 때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맺는 계약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 및 기간을 정의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고객에게 들어온 이슈는 1시간 안에 처리한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어떤 타입의 이슈는 뭐 4시간 안에 처리한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고 목표치를 기준으로 서비스 시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 이제 그 서비스 시간을 만족했는지 아니면 만족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SLA가 어떻게 관리되고 추이가 어떤지를 시스템에서 제공합니다. 이 SLA 같은 것도 프로젝트 세팅에서 메뉴가 제공이 되고요. 사실 SLA를 직접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첫 응답까지의 시간입니다. 이슈가 생성된 후에 서비스 제공자가 첫 응답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슈가 해결 상태로 변경되기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생성되고 난 후에 3일 안에는 해결을 하자 이런 걸 정의하는 거고 그 다음은 해결된 후에 클로즈 상태로 변경되기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해결되고 난 후에 뭐 이틀이나 3일 안에는 클로즈를 해서 더 이상 그 리스트에 보여지지 않게 해서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건데 한 가지 그 첫 응답에 대해서 시작, 중단, 완료 조건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조건은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하겠다는 걸 정의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로 정의를 많이 하고요. SLA 중단은 이 조건에 만족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시간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슈 할당자가 바뀌었을 때는 시간 체크하지 말아줘. 왜 이런 걸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요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4시간 안에 답변을 받기로 했으면 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고 난 4시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중단 조건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료 조건은 이 조건이랑 일치했을 때는 SLA 시간 계산을 완료해달라는 것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렇게 그 리스트가 제공이 되고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리스트가 제공이 되고 여기서 체크박스를 눌러서 선택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목표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한
그 서비스 계약이라고 해도 어떤 조건을 걸어서 조건별 이슈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같은 경우는 첫 응답을 몇 시간으로 하고 서비스 요청 같은 경우는 몇 시간으로 한다. 아니면 뭐 리포터가 누구인 경우에는 몇 시간으로 한다. 이런 걸 정해주시면 됩니다. 캘린더를 설정하는 거는 기본 캘린더를 쓰셔도 되는데 공휴일 같은 시간을 제외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업무 시간을 세팅해 두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 시스템에서 시간을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5시 59분에 이슈가 접수가 됐는데 우리는 업무 시간이 6시까지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서 4시간 뒤에 너는 시간 지키지 않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 시간을 세팅해 두면 자동으로 우리 업무에 맞게 시간을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된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이런 가시적으로 아이콘들이 추가돼서 보여지는데요. 어떤 걸 보면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건 잘 안 된 것 같고 어떤 건 되게 다급해 보이죠. 막 빨간 시계가 보이는데 이건 이제 진행 중인 거랑 완료 중인 거를 구분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시를 해주고 완료된 거는 이 시간 안에 만족해서 완료를 했는지 아니면 이 시간이 다 지나버린 후에 완료됐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알림을 받거나 리포팅을 받지 않아서 모르더라도 이 이슈 리스트에 접근을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이슈가 급한 이슈인지 아니면 어떤 게 제대로 완료가 안 된 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 부분인데요. 이 자동화가 SLA 방금 설정하신 거랑 같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자동화가 기능이 파워풀해지거든요. 그 뒷부분에 확인을 시켜드리고 일단 자동화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when, if, then 조건 3가지를 가지고 자동화를 만드실 수 있고요. when 조건 같은 경우는 이슈가 생성됐을 때, 상태가 변경됐을 때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런 조건에 만족됐을 때 자동화를 내가 설정하겠다. if는 JQL을 쓰셔서 어떤 그 이슈 정보가 어떤 조건에 만족했는지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동화를 할 건데 하면 이슈 상태를 바꿔주는 게 있고요. 코멘트를 추가하는 게 있고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 가시면 오토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존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동화 설정되어 있는 항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접근을 하셔도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잡히거든요. 일단 예로 제가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타입은 아니고 제가 새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업무 처리 요청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제가 설정할 거냐면 첫 응답 시간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4시간이라고 할게요. 근데 4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처리하지 않고 이제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남았을 때 내가 이 담당자한테 자동으로 이 이슈 좀 확인해 보라고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는 자동화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3가지 박스가 존재합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박스를 누르셔서 상세 창이 떴을 때 여기서 메뉴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은 정해진 최초 응답 시간이 60분 남았을 때로 제가 생각을 하고 설정해 보면 항목을 SLA로 정한 다음에 SLA에 리스트가 뜹니다. 거기서 첫 응답을 고르시고 이벤트에는 60분 남았을 때를 고르면 됩니다. 이 이벤트는 60분 남았을 때, 30분 남았을 때 아니면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이렇게 3가지를 제공을 하고요.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if 조건은 굳이 설정하지 않고 자, 그랬을 때 뭘 할 건데라고 하면 저는 add comment라는 항목을 선택해서 이 코멘트 입력 양식이 자동으로 뜨거든요. 여기 텍스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코멘트 타입을 고객이 보면 안 되니까 내부용으로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어떤 자동화가 설정이 됐냐면 SLA 시간이 1시간 남았을 때 자동으로 담당자 이슈에 코멘트를 남기는 자동화가 지금 설정이 된 겁니다. 코멘트를 남기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다른 동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자동화 설정을 해볼 텐데요.
이슈 해결된 후에 자동으로 클로즈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슈가 남아있는 게 싫은데 하나하나 내가 체크해가면서 들어가서 닫는 게 싫어서 자동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왼 박스를 누르면 그 오른쪽에 편집창이 뜨고 SLA에서 Time to Close After Resolution, 그러니까 해결된 이후 닫기까지의 시간을 선택하시고 이벤트는 시간이 다 지났을 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if 조건은 넘어가고 그랬을 때 이슈 상태를 변경하겠다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그 항목에서 클로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슈 스테이터스가 클로즈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 항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슈가 완료된 후에 시간이 다 지나서 그 조건이 위반이 되면 이슈를 닫아버리겠다. 이 자동화를 지금 설정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자동화를 만들어 볼 건데요. SLA까지 신규로 생성을 한 다음에 자동화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SLA 만드는 것도 사실 간단한데요. 시작 조건, 그 다음에 중단 조건, 완료 조건이 있었죠. 시작 조건을 응답 진행 중인 상태로 되었을 때로 설정합니다. 이거는 내가 고객에게 코멘트를 달면 자동으로 응답 진행 중 상태로 바뀌거든요. 이게 아까 워크플로우나 자동화에서 설정을 해둔 거고, 이걸 그냥 단순히 그 아까 그 리스트에서 체크박스 선택하듯이 선택하셔서 완료 조건은 그 고객이 코멘트를 달았을 때 또는 처리가 정말 완료되었을 때, 이때는 시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시간 계산을 종료한다라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전에 잠깐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조건을 왜 설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 항목은 뭐냐면 고객에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고객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답변이 나갔고 고객은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고객한테 이슈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면서 해결됐나요? 해결됐나요? 이렇게 코멘트를 다는 작업이 사실 불필요하죠. 그래서 답변이 나간 이후에 3일의 시간을 체크를 하고 3일이 지났을 때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슈를 자동으로 해결 상태로 돌리는 자동화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슈의 그 시간은 72시간으로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SLA 그 하나의 그 서비스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를 자동화랑 결합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건을 누르면 트리거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항목 중에 SLA를 골라줍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면 SLA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방금 추가한 SLA를 등록을 하고 시간이 모두 지났을 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만족됐을 때 무슨 동작을 자동화할 건데 여기서 액션을 그냥 이슈만 해결해버리면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고객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3일 동안 그 어떤 변경이 없었고 해결된 것으로 간주해서 해결 처리하겠지만 이슈가 있으면 코멘트를 언제나 달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달고 상태 전환을 추가해서 여기서 이슈를 해결하겠다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동작들을 자동화한다는 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자동화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방금 보셨다시피 이슈에 대한 어떤 필드나 정보를 대상으로 뭐든지 자동화 그 항목에 포함시키실 수 있고, 사실 보면 이 세팅 방법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세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정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은 알림 부분입니다. 알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화의 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알림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식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게끔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고객 알림이라는 메뉴가 프로젝트 세팅에 존재를 하고
이미 이것도 만들어져 있는 룰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로 좀 확인을 해보면 요청이 생성되었을 때 아니면 코멘트가 추가됐을 때 해결됐을 때 이런 기본적인 그 동작에 대해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어떤 문구 같은 거나 이런 걸 변경하시려면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는 요청이 생성됐을 때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화면을 세팅하는 건데요. 한글로 하면 이렇게 문구가 좀 어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변수 같은 거를 삽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메뉴가. 그래서 내가 이런 변수 어떻게 설정하는지 몰라도 메뉴를 통해서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변수가 삽입됩니다. 그리고 내가 입력하는 내용은 아래 미리 보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미리 보기에 보면 내가 수정한 문구 외에 아래에 뭐가 더 붙어 있는데 이거는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명같이 메일에 따라가는 그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일 내용만 덜렁 보내는 것보다는 아래를 좀 그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포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좀 다양한 동작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 아까 메인 메뉴에 가보시면 제일 위에 템플릿을 수정하는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템플릿 수정에서는 그 알림 메일이 전달될 때 자동으로 보내지는 제목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변수 삽입이 제공이 돼서 이슈 키 정보나 아니면 이슈에 대한 내용을 노출하고 싶으실 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변수도 3가지 정도만 제공이 되고 제목에 대한 템플릿을 수정하신 이후에는 실제 그 서명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HTML이랑 CSS로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HTML을 좀 다룰 수 있다고 하시면 굉장히 이 텍스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HTML을 몰라도 변수 삽입 같은 거나 아니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쉽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불필요한 문구 같은 것도 다 지워버리고 일반적으로는 포털에 접근할 수 있는 이슈 링크나 아니면 알림을 중단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여기에 추가해서 회사의 이미지 같은 거, 팀의 이미지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좀 더 예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까지 설정을 해서 알림 세팅하는 데 들어와 봤는데요. 이 알림을 꼭 보내야 되느냐. 나는 이 알림 굳이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는 맨 아래쪽에 유효화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면 이 알림을 동작할 수 있게끔 세팅해 주시는 거고 얘를 제외해 주시면 이 알림은 시스템에서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세팅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 정도 세팅을 했으면 고객이 정말 만족할 만한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시스템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그 애초에 요청을 했던 그것을 만족을 시켜줬느냐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추가로 세팅을 해보자면 고객 만족도를 세팅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이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의 메뉴가 있고 이거는 단순히 이 세팅을 온 시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된 문장 하나 정도만 세팅을 해주시면 이슈가 해결이 됐을 때 자동으로 메일이 하나 더 발송이 됩니다. 단순하게 별 5개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사용자는 이 메일 안에서 이 별만 누르면 바로 집계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쓰는 거는 이제 고객의 자유고요. 그래서 이 만족도에 대한 집계가 되면 세팅 부분에서 리포트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설정한 어떤 기간 동안에 총 그 평균 별점은 몇이었는지
그 요청을 처리한 담당자는 누구고 별점이 몇이고 고객이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포팅 부분은 어떤 리포트 형태가 제공이 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메뉴도 세팅 쪽은 아니지만 기본 메인 메뉴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카테고리가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팀 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이라고 하면 그 리퀘스트를 할당받고 해결하는 그 담당자들 있죠. 이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현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항목은 워크로드인데요. 담당자들 리스트가 보여지고 현재 할당받고 있는 이슈의 처리 현황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여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슈가 처리 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뭐 초등답 4시간이나 완료까지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맨 위에 같이 회색으로 보여지고 이 기간이 다 지나버린 이슈를 아직 가지고 있으면 중간 사람처럼 빨갛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이 이슈 처리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계기가 되겠죠. 그 다음은 SLA 목표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건 내가 설정한 SLA가 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만족이 됐는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기 전에 완료된 것들의 수치를 백분율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각 조건별로 백분율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그 고객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100%가 되면 맞겠지만 100%가 아니라고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왜 확인을 하면 좋으냐 하면 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 이게 뭐 98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SLA 목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지 아니면 뭐 담당자들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체크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팀 메뉴 아래에 있는 만족도는 좀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날리지 베이스 쪽인데요. 게시글이 선택되는 어떤 빈도나 실제 셀프 서비스에 기여한 빈도를 통계로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게시글의 사용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그 게시글이 몇 번 클릭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 하나는 그 제일 하단에 있던 내가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그 투표한 거, 그거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는데 사실 뷰잉된 수치만큼 도움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면 굉장히 고도화된 날리지 베이스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사실 날리지 베이스에 일단 접근을 하고 나면 연관된 게시글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솔직히 나올 수가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뷰잉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도움을 받는 수치가 너무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날리지 베이스를 필요한 정보로 구성한 게 맞나? 이걸 한번 의심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시글의 효율성입니다. 실제 그 게시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투표한 수치랑 이슈가 등록된 수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슈를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게시글을 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이슈가 등록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셀프 서비스에 도움을 준다는 게 사실 날리지 베이스의 큰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제공을 해주는데 어떤 그 지점 하나하나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슈 등록이 굉장히 높았는데 게시글 도움을 받은 수치가 거의 없다. 이런 날 한번 이슈를 보셔서 우리가 날리지 베이스를 보완할 부분이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커스텀 부분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빨리 하게 되네요. 이 부분은 기본 제공되는 차트는 맞는데요. 차트를 자기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고 데이터 수치 같은 것도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2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슈가 생성된 수치랑 완료된 수치를 비교를 하는 차트입니다. 이건 사실 지라에서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는 차트이기도 한데 생성은 굉장히 많은데
해결된 이슈가 갑자기 차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래에서만 막 놀거나 하면 어떤 그런 좋지 않은 흐름 같은 거를 캐치하기 좋은 차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SLA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뭐 알림 같은 것도 잘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캐치하기 전에 사실 다 캐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SLA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만족된 수치랑 위반된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 위반되는 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올랐다거나 아니면 특정 시점에 갑자기 높았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애드온을 활용을 하면 좀 더 다양한 어떤 통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 동일하거든요. 다 SLA로 확인을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를.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수치만 제공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 수치에 해당하는 이슈들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슈 리스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슈 리스트를 누르면 이슈 상세 화면으로 가서 이 이슈가 뭔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 누적형 차트도 제공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이한 차트가 뭐냐면 아래쪽에 나오는데 파이 차트로 내가 어떤 이슈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는지 저는 빨리 하고 싶은데 동영상이 안 따라오네요.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 리스트를 방금 확인하는 걸 보셨는데 그렇게 보면 좀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지라 이슈 내비게이터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네, 이슈 상세 화면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어떤 세팅을 하고 리포트 화면을 확인하고 리포트에 대한 걸 좀 더 커스텀해보는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그 서비스 데스크다 보니까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좀 다양한 정보를 가시적으로 노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서비스 데스크 포탈을 통해서 이슈들이 막 쌓입니다. 그리고 고객도 존재를 하죠. 근데 이게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기준으로 이슈를 정리해서 보고 싶다. 근데 고객이 존재한다는 건 뭐죠? 어떤 계약 같은 것도 존재를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B2C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고 B2B에 적합한 내용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CRM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확장된 주소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RM4 지라라는 애드온을 사용을 하면 이슈 우측에 컴퍼니 정보, 회사 정보나 그리고 고객 정보를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단에서 고객 주소록을 다 작성을 해놓으면 이슈가 등록이 됐을 때 이메일 주소를 매칭을 해서 이게 어떤 고객이 올린 이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슈마다 어떤 고객의 명함을 붙여서 제시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애드온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주소록을 관리하는 건데 고객 정보 레코드를 지라에 보관을 하고 특정 이슈를 회사 및 연락처 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희도 이거를 가지고 세팅을 했는데요. 저희가 활용한 부분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별개의 독립된 정보는 각각의 분리된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고객 회사 정보, 연락처 정보, 그다음에 첨부 파일, 아니면 고객 대행했던 문서들을 관리를 했고 계약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약 진행 상태, 제품 리스트, 금액이나 계약서 발주서 등의 문서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데스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포탈을 통해 들어온 이슈들을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좀 묶어서 계약이랑 고객 정보, 문의 정보 이런 기타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커스터마이징한 게 뭐냐면 컴플런스에 이 각각의 프로젝트에 해체되어 있는 거를 내가 원하는 정보만 표로 모아서
컴플런스 페이지에 표시해 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실제 정보라 하나도 안 보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어떤 필터랑 어떤 설정값들이 보이는데, 이거 컴플런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그 기본 제공되는 기능이나 툴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거죠. 이걸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필터링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한 거고요. 이 화면을 왜 넣었냐면 그 기본적인 그 베이직한 그 기능만 가지고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100% 만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조금만 고민을 더 해보시면 그 파트너사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단 1, 2%라도 더 개선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업무 환경 개선하실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